(2020) 서울특별시 성평등 공모사업으로 실시되는 초고령 사회 대비 6080 성인지 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1세기 마인드 아카데미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치매 예방 활동과 성인지 감수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회차 중 10회차 강의를 맡은 저는 박노신 강사입니다. 오늘은 메타인지 강화를 위한 뇌풀기 활동과 새로운 버전의 전래놀이로 진행됩니다. 뇌풀기 활동을 꾸준히 하면 주의력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주의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심이나 성격, 기쁨, 동기, 경계, 호기심, 집중, 정서, 환경과 같은 요소들이 주의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의력과 기억력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기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갖고 집중해서 기쁘게 몇 가지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 있는 명칭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머리카락을 제가 한번 찾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는데 손가락, 가슴, 입술, 눈동자, 허리, 발목, 무릎. 네, 지금은 8가지만 간단히 말했지만 부위별로 뇌는, 얼굴에는, 팔에는, 다리에는 어떤 이름을 가진 것이 있나를 말해보는 것도 주의력 훈련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공자가 들어가는 낱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성공을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또 어떤 것들이 있나 잠깐 주의를 집중해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손오공도 있고요. 모공이 나왔습니다. 농구공, 멸공, 사공, 신공, 내공, 항공. 네, 이렇게 10가지를 찾아보았는데 주의력이 좋으신 분이시면 더 많이 찾아볼 수도 있겠지요. 자, 이번에는 전국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력을 모아서 제가 지역을 보여드리면 그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 이름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요. 가운데 축제가 있고, 자, 제주도에서는 어떤 축제가 열릴까요? 그렇죠. 감귤 축제가 열립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이천에서는 어떤 축제가 열리겠습니까? 네, 도자기 축제가 열리지요. 네, 안동에서는요, 탈춤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금산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금산에서는 인삼 축제가 열리고요. 충남 보령에서는 머드 축제가 열립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안성에서는 어떤 축제가 열린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안성하면 6.1을 생각하시는데 최근에 요즘에는요, 안성에서는 포도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무주에서는요, 예, 보통 다른 곳에서 보기 어려운 반딧불이 축제가 열리고요. 한평에서는 예, 나비 축제가 열리는데 이 한평 나비 축제는 굉장히 오래된 축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축제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주의력과 집중력에 대해서 뇌를 자극해 보았고요. 아래에 제시된 단어를 보시면서 각각의 느낌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바위, 솜털, 모닥불, 밀가루, 아기 피부, 온돌, 꿀, 망치, 모래, 계란, 햇살, 콘크리트. 연관이 없는 단어처럼 보이지만 5개의 제시어에 맞도록 적절하게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부드러운 느낌을 나는 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네, 솜털, 밀가루, 아기 피부 이렇게 묶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끈적끈적한 느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꿀과 계란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까칠한 느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발바닥, 모래 등이 까칠한 게 있죠. 딱딱하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바위, 망치, 콘크리트 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뜻한 느낌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목욕물, 햇살. 네, 요즘같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때는 따뜻한 목욕물에 목욕을 하시는 것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예.
이렇게 여러 가지를 느낌으로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다양한 교통 표지판을 보면서 활동을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교통 표지판을 보여드렸는데요.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30 써 있고 밑에 줄이 있는 건 30km 이하로 가라는 뜻이고요. 자동차에 줄이 그어져 있는 건 자동차는 통행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유턴은 하지 마세요. 좌회전도 안 됩니다. 직진도 안 됩니다. 우회전 안 됩니다. 출입 금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통 표지판을 가지고 집중력과 주의력을 높일 수 있는 두뇌 자극 활동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전래놀이로 업그레이드된 윷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윷놀이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즐겨왔던 것으로 추측할 뿐 그 유래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설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귀천 없이 만인에게 사랑을 받는 윷놀이는 주로 명절이 되면 이곳저곳에서 벌어집니다. 남자들은 동네 마당이나 집 안뜰에 멍석이나 가마니를 펴놓고, 여자들은 안방이나 마루방에 방석을 깔아놓고 육가락을 던져 육가락이 엎어지고 닫혀지는 데에 따라 웃음꽃이 만발하였습니다. 유파는 대개 종이에 그려 사용하나 마당에서 놀 때는 땅바닥에 그리기도 합니다. 전통 윷놀이에서는 말밭의 수는 모두 29곳이며 말은 모둠당 4개씩 가지는데 모양이나 색깔을 달리하여 구분하기도 합니다. 전래놀이에서의 윷놀이 준비물은 윷, 유판, 말입니다. 윷놀이는 2개의 축이 잘 결합되어 하나의 놀이로 완성된 복합놀이입니다. 윷만 던질 줄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윷을 던지지 않고 말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던지기와 말쓰기가 중심축인 셈입니다. 오늘은 전통 윷놀이 방식을 바꿔서 63개의 덕목 씨앗으로 만든 말판과 63개의 덕목 씨앗으로 만든 말을 가지고 인성 윷놀이를 해보겠습니다. 인성 윷놀이에 필요한 준비물은 이렇게 덕목 씨앗 판과 덕목 씨앗으로 만든 말, 윷이 필요합니다. 혹시 윷이 없으시다면 주사위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지금 윷이 1개가 엎어지면 도라고 하지요. 그러면 2개가 엎어지면 개입니다. 3개가 엎어진 건 거리고요. 4개가 다 뒤집어진 것은 윷입니다. 그러면 4개가 다 엎어진 것은 뭐라고 해서 5개의 말을 쓸 수가 있지요. 예. 인성 윷놀이는 윷을 잘 던지되 윷이 판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말을 잘 쓸 필요는 없지만 순발력을 발휘해서 63개의 덕목 씨앗 말을 먼저 채우는 쪽이 이기게 됩니다. 단순한 놀이인 듯 보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놀이를 하느냐에 따라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최고의 놀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성 윷놀이는 자발적으로 선택하면 재미있는 저절로 따라오는 비일상성 놀이입니다. 놀이 방법은 최소 인원 2명이 1명씩 2팀으로 나뉘어서 합니다. 인성 윷놀이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63가지 덕목 낱말을 보고 듣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성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놀이입니다. 윷놀이가 끝나고 나면 규칙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어떤 덕목을 쓰면 더 재미있게 놀이를 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도 합니다. 말판을 씨앗 덕목 스티커로 해야 되지만 스티커를 준비하는 게 어렵다면 종이에 63가지 덕목을 써서 만들어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봤는데요. 윷을 던져서 윷이 나왔다면 5개의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말을 썼습니다. 이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고 손에 잡히는 말을 가지고 말판 위에 같은 글씨 위에 놓기를 하면 되는 거죠. 먼저 말판을 다 채우는 편이 이기는 놀이입니다. 63개의 말은 작은 돌멩이나 병뚜껑에 글씨를 써서 만들어도 됩니다. 제가 페트병 뚜껑으로
말을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지혜, 감사, 배움, 노력, 배려, 성실, 친절 등으로 덕목으로 말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업그레이드 윷놀이를 실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윷놀이를 할 때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 한 분을 모셨고요.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윷은 굉장히 작은 윷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윷은 던지거나 떨어뜨렸을 때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작은 윷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나 까맣게 칠해진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백도 용도로 제가 해놓은 건데 쓰셔도 괜찮고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일단 윷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우와, 던져서 제가 하나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도가 나왔어요. 도가 나오면 칩을 하나만 여기다가 채우면 됩니다. 이번에 선생님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선생님도 도가 나왔는데 이건 백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백도가 있다 없다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냥 도로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도 한 개만 놔주시면 되죠, 선생님. 네, 자, 조금 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또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저는 3개가 뒤집어져서 걸이 나왔습니다. 자, 3개, 제가 이제 칩을 3개를 놓을 건데요. 일단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따름해서 3개를 놨습니다. 이제 선생님 또 차례가 됐어요. 선생님 좀 놔주세요. 네. 우와, 선생님도 걸이 나왔네요. 걸은 3개를 놓을 수 있습니다. 걸은 3개를 놓을 수 있고요. 자, 순서는 차례대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온 개수는 정확하게 3개씩 놔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다시 제 차례가 되었죠? 저도 놓으니까, 이번에 제가 윷이 나왔어요. 시작하기 전에 윷이나 뭐가 나오면 한 번 더 해도 된다라는 규칙을 정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규칙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윷이 나와도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죠. 자, 윷은 4개를 지금 놓을 수 있거든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4개를 놨습니다. 이번에 다시 선생님 차례가 됐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자, 윷놀이는 지금 선생님 걸이 나왔네요. 3개를 좀 채워주시고요. 이 윷놀이는 누가 먼저 이 씨앗 덕목 윷판을 빨리 채우느냐가 승자가 되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과 제가 비슷하지만 결과를 보면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모르죠. 다시 이번에 제 차례가 돼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다시 걸이 나왔습니다. 3개를 제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이번 창조가 나왔네요. 창조를 제가 잡았고요. 자, 이번에 건강해서 이렇게 3개를 채웠습니다. 다시 선생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개가 나와서 2개를 놓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2개를 놔주시고요. 자, 제가 이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자, 보세요. 저 또 윷 나왔습니다. 윷이면 4개. 4개 다시 놓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선생님 차례가 돼서 선생님 이번에 뭐가 나올까요? 두두두두두두두. 와, 걸 나왔습니다. 다시 3개를 채워주세요, 선생님. 다시 3개를 채워주시고요. 잘하셨습니다. 자, 한 번 더 할게요, 저도. 제가 아무래도 이길 것 같아서. 거리예요. 제가 3개 다시 놓도록 하겠습니다. 3개를. 하나, 둘, 셋. 이번 다시 선생님 차례 됐어요. 도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1개만 놓으실 수 있어요, 도는. 도는 1개만 놓을 수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 다시 제가 또 하겠습니다. 걸이었습니다. 걸은 3개를 놓을 수 있죠? 하나, 둘, 3개를 놨습니다, 제가. 다시 선생님 차례가 됐네요. 선생님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도 걸이에요. 3개를 놓을 수 있습니다. 3개를,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이 씨앗 덕목 스티커 판을
먼저 다 채우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죠. 자,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이긴 사람한테는 어떤 상품을 준다든가 선물을 준다든가 이런 걸 정해놓고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업그레이드 윷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윷놀이를 하면서 간혹 남녀 유별에 따른 차별로 갈등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양성평등의 실현은 여성도 남성과 같이 놀이에 적극 참여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놀이하는 모습을 손자, 손녀에게 보여줄 때 진정한 놀이 문화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하고 놀이를 할 때는 먼저 정확한 규칙을 정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줍니다. 작은 상품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좋겠지요. 큰돈 들이지 않아도 아이들이 좋아하고 먹고 싶어 하는 걸 꼭 이겼을 때가 아니라도 재미있고 신나게 놀았다면 깜짝 선물로 준비한 상품을 준다면 다음 놀이에도 기대를 하며 잘 놀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린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쿠폰 발매를 해보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쿠폰에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나뉘어서 쓰면 좋겠지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업어주기, 옛날 이야기 해주기, 책 읽어주기, 좋아하는 거 사주기 등이라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심부름하기,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산책하기, 안마해주기 등등 이런 쿠폰을 발매해 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생활을 보면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 숙제를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와는 저녁밥 먹을 때나 잠깐 함께 있는데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는 있지만 마땅한 대화거리도 없고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는 아이에게 마땅히 걸 말도 없지요. 즉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이들 사이에 소통할 거리가 없습니다. 같이 무엇이라도 하고 싶지만 좋아하는 것이 서로 달라 함께 하기도 어렵지요. 아이들이 자랄수록 대화는 더 줄어들고 관계는 서먹해지기도 합니다. 친구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다고 하는데 친구가 되려면 같이 놀아야 합니다. 같이 많이 놀면 소통하고 원하는 것을 조율하기가 쉬워집니다. 씨앗떡목 윷놀이를 통해서 손자, 손녀의 창의력이 높아지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억력이 좋아지고 소통이 잘 되어 마음거리 좁히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양성평등 문화 만들기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